꿈을 찾아 국경을 넘은 소녀. 일본 시골에서 한국까지의 여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레딧에 공유하려는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4년 전, 저는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단 100만 엔과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조차 어눌하게 말할 때였고, 가족들은 제가 미쳤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그 선택이 제 삶의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나가노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인구 3,000명의 작은 마을 오쿠시마.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강이 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마을이었죠. 우리 가족은 3대째 이어온 작은 농장을 운영했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쌀농사와 채소 재배를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엄격하셨고, 아버지는 그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며 더욱 엄격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침묵하셨고요. 우리 집에서 미래란 단어는 이미 정해진 길을 의미했습니다. 여자아이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고 마을 총회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농장 일을 돕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들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자랐고 특히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K-드라마와 K-팝으로 시작했지만 곧 언어와 역사, 그리고 한국의 현대적 발전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유키, 그런 헛된 꿈은 버려라. 내 자리는 여기 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비밀리에 한국어를 독학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무료 앱을 통해 기초를 익히고 용돈을 모아 온라인 한국어 교재를 구입했죠. 밤늦게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만으로 한국어 단어를 암기했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같은 반 친구 미카는 제 유일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녀만이 제 비밀스러운 꿈을 알고 있었죠. 유키, 넌 정말 떠날 거야? 서울로? 미카가 물었습니다. 응, 언젠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번역가가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그건 내가 선택한 삶일 거야.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미카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어학원에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고 무엇보다 가족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한국? 말도 안 돼. 우리 가족 중 누구도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 넌 여기서 살게 될 거야.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피에는 일본의 혼이 흐르고 있다. 외국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조상을 배신하는 일이다.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도 젊은 시절 도쿄로 떠나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혼과 함께 묻어버렸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근 도시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1년 반 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모든 용돈을 저축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한 날, 제 통장에는 겨우 100만 엔 약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1년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실패하면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서는 순간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몰래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죠. 이건 내가 오랫동안 몰래 모아둔 거야. 많지는 않지만 내 꿈을 위해 써라. 봉투 안에는 20만 엔과 어머니의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비치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나는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해내길. 사랑한다, 유키. 2020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공항은 텅 비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3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새 학기를 앞두고 어학원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친구를 사귈 기회마저 사라진 거죠. 첫 3개월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남은 시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비자 제한으로 풀타임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하루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일본에 남겨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서는 순간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실수로 카운터에 놓인 라면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국어로 빠르게 뭐라고 했지만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였지? 인생의 전환점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어학원 온라인 수업 중 조별과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키씨. 저는 민지라고 해요. 같은 조가 되어서 반가워요. 화상으로 만난 민지는 밝은 미소를 지닌 한국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었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녀는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민지는 저를 그녀의 가족집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가정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머, 일본에서 혼자 왔다고? 얼마나 외롭겠니? 민지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주셨죠. 그날 저녁 민지의 가족과 함께한 식사는 제가 일본을 떠난 후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지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유키양, 한국에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양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민지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꿈이군. 우리 회사에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턴이 필요한데 관심 있나? 민지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수출입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되었고 비자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첫날, 저는 엄청난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아직 초중급 수준이었고 비즈니스 용어는 더욱 생소했습니다. 게다가 한일 관계의 복잡한 역사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불안했습니다. 유키씨, 이 계약서 일본어로 번역해주세요. 첫 업무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계약서였고 제 일본어 비즈니스 용어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밤을 새워 사전을 찾아가며 번역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건 쓸 수 없네요. 다시 해오세요. 팀장님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수가 계속되었고 어학원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국에서 온 소식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미카에게서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알리지 않았고 장례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변에 앉아 끝없이 울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인분이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슬피 우니?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인 어색한 말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말없이 들어주셨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그른지는 누구도 모르지. 중요한 건 선택한 후의 태도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회사와 학원 모두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대신 집중할 부분을 정했습니다. 먼저 한국어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출근 전 2시간, 퇴근 후 3시간, 주말에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한국 신문을 읽고 심지어 한국인처럼 생각하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학원에서 중급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갔고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일본 거래처와의 통화에서 저의 이중 언어 능력이 빛을 발했고 점차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민지와 그녀의 가족 외에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일본의 가족과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몇 번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일본 바이어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갑자기 아프게 되어 제가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해냈고 계약까지 성사되었습니다. 이 성공으로 회사에서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유키 씨, 정식 직원으로 전환할 생각 없나요? 대표님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한 걸음 더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코로나19의 두 번째 파도가 닥쳤습니다. 회사는 재택근무로 전환되었고 거래처들의 주문도 줄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저는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안해요, 유키 씨.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회사 상황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취업 비자는 물 건너갔고 학생 비자로는 풀타임 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저축은 얼마 없었고 고시원비를 내지 못하면 거리로 나앉을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절망에 빠져있던 저는 미카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키, 너에 대한 소식이 필요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과 격리 규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거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유키. 미카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제 SNS에 일본어와 한국어로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급히 귀국해야 하지만 항공권 구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어 한국어 번역, 과외,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다음날 아침 알림이 끝없이 울렸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저의 상황에 공감하고 다양한 일거리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온라인 일본어 과외, 유튜브 채널 자막 번역, 일본 제품 리뷰 작성 등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키씨. 저는 국경 없는 이야기라는 다문화 콘텐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지수라고 합니다. 한일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데 유키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이야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청년들의 한국 정착기를 콘텐츠로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들의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유키의 이야기 벚꽃에서 무궁화까지라는 제목의 유튜브 시리즈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코로나 시대의 국경을 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주목받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은 저는 마침내 일본 방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와 팀원들의 도움으로 비자와 격리 문제를 해결했고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나가노현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쿠시마 역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풍경은 변함이 없었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유키, 정말 내가 맞니? 어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돌아왔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저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다가와 갑자기 저를 껴안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아주신 적 없던 아버지였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완고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을 모두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밀리에 보시다가
나중에는 마을 친구들에게도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저게 내 딸이야. 한국에서 성공했어. 어머니의 병세는 생각보다 심각했지만 가족이 다시 뭉친 힘으로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2주간의 방문 동안 우리 가족은 2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가 떠난 후 내 방을 정리하다가 내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던 꿈들.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너를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아버지도 변해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용기. 난 그런 용기가 없었다. 방문 마지막 날, 아버지는 저에게 조그만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다. 내게 주라고 하셨어.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회종시계와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유키에게 내 길을 가거라. 하지만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든 내 뿌리를 잊지 말아라.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경 없는 이야기의 공동 창업자가 되어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장시켰습니다.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셨고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든 새로운 삶을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유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레딧에 공유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편안함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두렵지만 그 너머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